반갑습니다. 제가 신데렐라 성형외과 함께한 지 네. 7년 됐어요. 아, 벌써 7년 됐나요? 네, 저 22살 때인데 저 지금 이제 30살이에요. 근데 7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다윤 씨가. 네. 기억나세요? 안면인공 수술 하기 전에 이제 금식 시간이 있었는데 네. 한 8시간 금식이었는데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네. 한창 술 좋아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제가 금식이 8시간이 남았는데 그거를 카운트 세고 1분 남았을 때까지 소주랑 메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피 검사했는데 수술이 어제 당했어요. 제가 사건이었거든요, 이 성형외과. 우리 병원이 마취과 선생님이 좀 계세요. 네. 상쾌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신마취 기준이 안 되면 아예 성형 수술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술을 너무 드셔서. 네, 맞아요.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간 수치가 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를 이제 제가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니 이렇게 대표 원장님하고 전문성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대답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첫 번째, 다윤님은 충분히 예쁘신데 성형을 말리지 않고 해주신 이유. 아, 원래 예쁘신 분들은 제가 성형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쁜데 조금만 더 이렇게 예쁘게 해드리면 정말 다윤 씨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친구들은 막 좋은 대학교 갔었는데 저는 1등에 안면인과 가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뤘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원장님이 딸이 있다면 이 시술이나 수술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윤곽이나 가슴 수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작용보다는 수술을 해서 얻는 득이 더 큰 수술이라고 나도 판단이 되거든요. 맞아요. 필요한 수술이 있어서 어떤 외모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하는 주의인데 꼭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술이 몇 가지는 있어요. 인중 축소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성형외과가 흉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성형외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중 축소 수술은 보이는 곳에 약간 드러나는 흉터가 생겨요. 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피부를 좀 절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세한 흉터가 남아요. 근데 일단 한 번 만들어 놓은 흉터는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쪽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꼬리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입꼬리 위쪽으로 입술 위쪽 라인이거든요. 위쪽 라인의 끝부분에 절개를 하고 그쪽 부분에 있는 근육을 위로 묶어주는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티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흉터가 이게 약간 보여요. 바깥쪽으로 절개한 흉터가. 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성형을 안 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주변에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일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중해서 어떻게 예쁜 분들을 만들어 드릴까 그런 쪽에 치중이 하다 보니까 자기의 외모나 그런 쪽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 외모에 대해서 크게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눈밑도 좀 불룩해지고 눈꺼풀도 좀 처지고 그러면 제 친구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남자 성형외과 의사든지 여자 성형외과 의사든지 어떤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하실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성형수술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수술 시간이 오전, 오후 크게 상관 있을까요? 점심시간 이유는 피하고 싶다. 왜냐면 배부르니까 또 식곤증이 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졸 수도 있고 아니면 퇴근 전 시간은 나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대충대충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수술 시간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아 그쵸. 진짜.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이 없는 날들이 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시간은 첫 타임. 아침. 예, 오. 오히려 첫 타임을 더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산만하지 않고 맑은 정신에 아, 그리고 이제 금식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배가 고프잖아요. 네 맞아요. 가급적이면 첫 수술을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럼 상관이 있나요? 아침에 수술 받을 때랑 거의 퇴근 전에 수술 받을 때 원장님들 실력 막 이런 게뭐 크게 막 좌지우지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전문가분들이 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네.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식곤증 이런 건 없다. 실험증 가라. 이거는 쌍꺼풀이 있었던 사람인데 쌍수, 세미아웃, 자연 유착 후에 쌍꺼풀 라인이 두 겹으로 보인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겹이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신 미세한 쌍꺼풀 라인이 있거든요. 네. 약간 속쌍꺼풀 같이 보이는 라인들인데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짙으신 분들이 우리가 세미아웃을 만들려고 그 위쪽에 라인을 하나 잡아놓으면 대부분은 우리가 위쪽에 강한 라인을 잡으면 아래쪽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속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미아웃 만들어도 예쁜 라인이 생기는데 네. 근데 이 쌍꺼풀 라인이 미세한데 진한 거죠. 근데 이 쌍꺼풀 라인으로 위쪽으로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래쪽 라인이 보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들은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전해를 들어봐야 돼요. 필요하면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쌍꺼풀을요? 그냥 원래 가지던 쌍꺼풀 라인 위로 새로 쌓인 쌍꺼풀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이 폭을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라인을 한 개로 만드는 거죠. 아, 요 사이를 여기를요? 예. 그러니까 기존 라인 그리고 새로 생긴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절개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기존의 라인 있잖아요. 네. 기존의 라인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조작을 해서 기존의 라인이 있는 거를 없애주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쌍꺼풀 라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절개를 좀 하셔야 돼요. 눈체의 신비네요. 요거 이거 눈썹이랑 여기 눈 사이 공간이 작은데 쌍수를 해도 될까요? 쌍수는 해도 돼요. 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좀 두껍게 잡아도 되는데 문제는 얇게 잡든 두껍게 잡든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폭이 좁으면 두껍게 잡아줬을 때 소세지처럼 보이고요. 약간 중동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얇게 잡아놓으면 약간 묻혀 보여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좀 예쁜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이폭이 너무 좁으면 쌍꺼풀 만들고 약간 주저앉아 있는 느낌을 조금 더 업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마거상 같은 것도 많이 추천하거든요. 쌍꺼풀 재수술을 화려하게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자연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신데렐라 성형외과는 제 친구들이 말하기에도 거기는 화려함을 좋아하는 병원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 얼굴 조금 화려하다고 느껴보네요. 신데렐라 성형외과 자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성형 전문 병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예인 성형을 주로 하면 사진에 되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쌍꺼풀이 낮은 자연스러운 라인보다는 조금은 화려하고 좀 부각이 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화려한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 얼굴도 작아 보이지만 사진으로 화면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스러운 걸 원하잖아요? 네. 거기에 또 맞춰드려요. 다 오셔도 돼요. 진짜로. 그냥 눈 전문이다. 오! 이거는 뒤트임 티나도 많이 짤 수 있나요? 이런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나는 수술이 티나게 해도 되지만 나는 무조건 커지고 싶다. 진짜 티나도 돼. D글자 돼도 상관없고 아무튼 티나도 된다. 누가 봐도 빨간색 보여도 되니까 많이 찍고 싶다. 이거 가능한가요? 환자 원하는 대로 많이 가능해요. 오. 근데 이제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이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양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양각에 이게 이제 뼈면 이게 외측 부분이잖아요. 이게 내측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외양각의 내측 연까지가 눈의 안구가 들어있는 쪽이잖아요. 눈의 안구 안쪽 내경, 뼈의 내경까지는 우리가 흰자위를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이 안쪽에 내경에 폭이 대부분 주름으로 좀 덮여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여드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 최대한 8mm 정도까지 나와요. 와. 근데 많은 분들이 원하면 이 부분 공간에 흰자위가 보여서 최대한 많이 트오시타를 실현시켜 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바깥으로 우리가 결막을 꺼내게 되면 네. 이건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대신에 가장 좋은 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 이상 요 정도가 최선이에요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담해 보시고 아, 난 고민된다, 딴 데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망의 리프팅 관련. 제가 리프팅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숫자 이제 30대여가지고. 그래서 요 질문. 성형외과 원장님이 이것만큼은 내 돈 내고 받을 만큼 효과가 짱짱하다는 리프팅 시술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특별하게 하는 리프팅 방법이 있는데 다른 병원보다는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 이제 롱텀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실 유지 기간이 대부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한 1년 이상 갈 수 있다.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한 2년까지도 유지력이 진행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퀼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퀼실이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복부 성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어난 피부를 잘라주고 그 늘어난 피부를 당겨서 꼬매야 되는데 그 당겨서 꼬맬 때 옛날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봉합사라는 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을 썼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그실이 나왔거든요. 호그실 알죠? 그렇죠. 제 우리 좋아했어요. 리프팅 할 때 쓰는 주로 이제 실이 코그실인데 이 코그실로 이 모든 복벽 성형을 하는 환자분들을 다 성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건 어쨌든 코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강하게 물려 있어서 이게 유지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밴드만 하나 딱 붙이고 나오면 수술 끝. 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실의 방법으로 피부를 봉합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이 실을 그러면 우리 리프팅하는 환자들한테도 좀 써보면 좋겠다. 이게 유지력이 워낙 강하고 오래 가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써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실들은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좀 잡고 있는 인장력이 좀 떨어지는데 네. 이 퀼실 자체는 이 인장력이 다른 실에 비해서는 꽤 오래 가는 거예요. 1년 이상, 뭐 2년까지도 유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을 써보니까 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좀 무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요. 이거를 당겨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효과를 많이 갖더라고요. 리프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하시는데 민트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민트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강한 힘으로 당겨야 될 때는 퀼실을 쓰고요. 조금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력을 가져야 될 때 모양을 만드는 실로는 이 민트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강한 인장력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데 우수성으로 퀼실과 민트실을 복합으로 사용해서 롱텀 리프팅이라는 리프팅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요즘 곧 실리프팅 받을 텀이 돌아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받아보고 여러분한테 후기를 적겠습니다. 조만간 오시는 건가요? 예. 지금도 부인데 또 뭐 어떻게 또 부인을 하나요? 살짝 이게 안 믿는 거 있으니까 또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질문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600번 정도 받은 거거든요. 이마 필러 vs 이마 지방 이식종 둘 중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게 선생님들의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지방 이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방 이식을 진짜 잘 해놓으면 네. 이것처럼 좋은 수술이 없어요. 이마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마의 볼륨을 균형감 있게 동그랗게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방 이식이 일반 필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술이에요. 필러는 아주 작은 용액으로 군데군데 넣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내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것들이 어떻게 안쪽에서 분포가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미세하게 보면은 음영도 좀 보이고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고 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지방은 피부 쪽에다가 지방을 넣지 않아요. 뼈와 골막 사이에 주로 많은 부분이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깊은 층에 들어가서 골고루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의 윤곽을 잘 만들면 굉장히 봉긋한 이마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마 보형물 수술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손기술이 좋은 지방 이식을 잘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마 필러보다는 이마 지방 이식이 훨씬 나은 수술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요. 이마 지방 이식 한 친구들은 진짜 오래 가고 예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생착이 좀 잘 되게 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 다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성형수술 바로 윤곽 수술 관련인데요. 전 만족도 5점포예요 여러분들. 윤곽 고민 중인데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윤곽을 해도 되는지, 피부 탄력 때문에 나이 들면은 병원 가서 안 해준다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네. 오히려 이제 윤곽 수술을 한 효과에 비해서 피부가 처지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대개는 60대에 오셨다. 네. 그러면 안면가상 하세요 그냥 얘기하시겠죠? 가장 좋은 나이는 20대나 30대 초반에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여기는 피부 처짐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외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은 나이가 이제 약간 처져 내려앉기 시작하잖아요. 광대나 턱이 너무 크고 각져 있으면 그때도 수술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는 괜찮다. 근데 40대 후반 정도 되면 다른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거는 피부 탄력도를 실제로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상으로는 30대 바라보는 나이가 해도 된다. 그거는 너무 많은 나이는 아니다. 그 다음 여성분들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가슴 관련. 가슴 수술에 절개법이 많잖아요. 근데 밑절, 겨절 중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요즘엔 선생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병원에서는 겨절보다는 밑절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과거 한 10년 전에는 겨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한 10년 이후부터 밑절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밑절에 생기는 흉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흉터 부분이 이게 감춰지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걸 많이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기는 양쪽 대칭을 만들기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구축 같은 게 좀 들어요. 겨절에 비해서요? 겨절에 비해서. 겨절은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잖아요. 가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축이나 이제 이런 미세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밑절은 우리가 절개하는 부위의 바로 위쪽에 모양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구축이 생기는 률이 훨씬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아요. 보통은요? 아픈 거, 겨절이 더 아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움직여서 그럴까? 이게 신경 부분이 네, 신경이 분포한 부위가 이쪽 겨드랑이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밑절은 신경이 많이 없어요. 겨절로 가슴 수술한 친구가 약 먹어야 돼서 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컵을 들 힘이 없어서 싱크대에 이렇게 벌리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네. 아픈가 봐요. 그리고 이제 겨절은 또 한 가지 단점이 우리가 요즘에 헬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네. 뭐 민소매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리면 미세하게 절개흉이 좀 보여요. 근데 요즘에 수술을 잘 하시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밑절 같은 경우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밑절을 더 겨절보다 추천하신다? 추천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훨씬 더 밑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을 보면 그냥 5초 만에 어디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을 했네 아시나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맞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다 맞출 수 레이더 먹으러 뜨드드드 왜 이렇게. 그러면 너무 잘해놓으면 솔직히 제가 얼굴 윤곽 보고요. 얼굴 윤곽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지 수술을 해서 생겼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왜냐면 맞출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찍어놨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크게 찍어놨어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거 수술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좀 과하게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수술했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안 됐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요즘 MZ세대 분들은 굉장히 크고 높은 코를 많이 선호해요, 진짜로. 과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티나게, 확실하게 맞아요.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급적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수술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 중에 과하게 너무 높게가 없거든요. 동양인이 원래 생긴 모양 자체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를 보면 저 코는 수술했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가져요. 코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렇죠. 너무 높으니까 생각보다 티가 나니까. 근데 다른 부위는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처럼 보면은 이렇게 띠 해서 다 맞추는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예쁜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뭐 TV에 이렇게 너무 예쁜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걸 수술하셨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보면 너무 예쁘니까. 구독, 좋아요. 자, 다대기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까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대표 원장님과 다음 3탄, 4탄 이런 영상을 또 찍어볼 의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DM이나 아니면 신데렐라에 물어봐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럼 계속 찍는 거예요? 전 좋죠. 다대기들 안녕. 안녕.